거짓과 분노에 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 거짓과 분노가 왜 거짓과 분노가 됐는가? 이 책 제목에 거짓과 분노가 이거 제가 하도 분노를 하니까 거짓과 분노, 거짓과 우상입니다. 거짓과 우상이 됐는가? 이거 거짓과 우상이라는 책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다. 중년의 조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좀 마음의 수양이라도 좀 해볼까라고 책을 짓다가 거짓과 우상이 돼버렸는데, 사회적 문제, 역사와 정치라고 할까요? 역사를 들여다보고 세상 되어가는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다 거짓이고 우상처럼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제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뭔 탁월한 성견지명이나 상황 파악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거짓과 우상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자살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과연 그럴듯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인가요? 마지막 전투인지 본인도 알았어요. 왜 마지막 전투에 전사를 하는가? 이게 살아남으면 선조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냥 전장에서 죽자, 이거였다는 거죠. 이게 왜 설득력이 있느냐면은 선조가 그랬거든요. 백의종군을 이순신이 괜히 했습니까? 워낙 인기가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 관직을 다 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직으로 평민으로 전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선조는 어쨌든 그 항복하기 위해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다 그러지만 의지로 도망갑니다. 그냥 국토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역사를 보면요, 위기 시절에 임금 도망간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합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죠. 어차피 임금이 잡혀서 머리를 뿌르면 청나라에 그 인조가 잡혀 나와서 삼전도에서 머리를 땅에 세 번씩 박으면서 이게 그 항복을 하면 얼마나 국치겠습니까? 우리 민족에서 가장 그 부끄러운 이 국치, 이거 안 되겠어 도망갔다 하지만, 도망갔으면요, 정말로 국내에 도망가지 못한, 피신하지 못한 국민들이 피폐돼가는 삶을 엄청 밤낮으로 우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겁니까? 보면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잘 먹고 잘 놉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그래서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해왔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토해시해버리고 이렇게 도전적인 얘기를 하면 사회 전복, 사회 체제 혼란한 세력으로 끝없이 만들어 갑니다. 왜? 지배 그룹들이 자기들의 지배적 역량을 사회를 안정시켜야지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 역사가요, 일제가 지나고 조선이 건국되고 현대가 이렇게 이어져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이 언제냐? 대한민국은 1919년 상임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쓰려면 건국을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니다. 1948년 이승만이가 광복 이후에 드디어 국회를 만들고 국가체계를 수립한 때부터다 싸웁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아주 자기 정체성에 관한 혼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에 같이 논쟁하는 사람들의 주의 주장이죠. 그러는데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서민의 정부가 들어오면 서민을 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의지는 보여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 못합니다. 서민의 정부가 들어오건 뭐 아니면 자본주의적 보수적 정권이 들어갔건
서면 늘 똑같습니다. 분노죠. 그런데 이런 사태를 본질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진보 그룹이 사회주의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 끝장나는 것처럼 떠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더 어쩌면 절망이죠. 그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같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는요 재산권의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등기를 국가 명의로 합니까? 땅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통장이 없습니까? 월급을 안 받습니까? 시장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를 한다고 사회주의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회주의라는 게 뭔데요? 사회주의라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평등하게 사는 것. 빈부익부가 좀 줄어들게 만드는 것. 가난한 사람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 재산에 의해서 사람이 너무 크게 차별받지 않는 것. 재산에 의해서 하이라키, 사회적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람이 삶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할 수 있지 않는 것. 자본이 주인이 되지 않는 것. 그랬더니 노조 만들어서 노조가 더 강성 노조는 오히려 자본 부르주아보다 더 세게 나가죠. 이거 다 아닌 거죠.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모박. 사회주의 정부도 사회주의적 정책을 쓰느냐? 아닙니다. 안 하고 있어요. 이름만 사회주의다.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거짓이죠. 우상은 우리의 관념을 지배하는 이 우상은 종교적 우상도 굉장히 강하죠. 종교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뻔히 보이는데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이것도 우상 맞아요. 우리가요 이슬람을 막 그 이단으로 생각하고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이슬람의 목회자들이요 절대로 월급 안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업 없는 사람 절대로 목회자가 안 됩니다. 배울 거 많죠. 직업으로서의 종교가 아닌 거죠. 직업으로서의 종교는 그냥 직업일 뿐이죠. 그 그냥 세무사냐 법무사냐 그냥 그 목사냐 똑같은 거죠. 직업으로서의 그것도 세금도 안 내는 직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가고 세상은 그렇게 분류가 돼야 되죠. 답답합니다. 그 종교라는 것도요 역사적으로 기원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다고 그 종교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제발 우리가 관념의 지배자들에게 안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첫째는 관념의 지배자들에게 안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다 거짓으로 만들고 스토리텔링 만들어가지고 관념의 지배자가 이런 사람 안 끌려갔으면 좋겠다. 정치적 고유에 안 끌려갔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좀 선진화된, 좀 의식이 선진화된 채로 못 살아갈까라는 얘기죠. 원래 이 책을 만들려고 할 때 자격 중년의 조건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좀 이제 중년이 돼가면서 스스로도 욕망을 좀 줄일 수 없을까? 좀 욕심을 줄일 수 없을까? 이게 가장 큰 화두죠. 반야심경이라는 게 지혜의 심경인데 지혜가 뭐냐? 원래 다 피었다는 거죠. 오온개공이다. 근데 오온개공이 안 돼요. 오온개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이상, 살아가는 이상 오온개공이 안 됩니다. 모든 건 다 비울 수가 없어요. 난 비웠다 하는 사람은 절대 비운 거 아닙니다. 비웠다고 거짓말 하는 거죠. 안 비워져요. 살아있는 날. 어떻게 욕심과 욕망을 안 가집니까? 명예도 욕심이고 다 욕심인데 존경받는 것도 욕심인데요. 그거 안 비워집니다. 남이 나한테 남으라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면 기분 나빠요.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되죠. 오온개공 안 됩니다.
다만 온 개공이 안 된다고 그냥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온 개공을 하려고 좀 피우려고 마음 좀 내려놓으라고 세상에 부질없는 욕망 좀 내려놓으라고 끝없이 노력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자꾸 쉽게 좀 포기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거죠 그거. 그거 말고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뭘 만들어서 아닌 것처럼 꾸미고 덧치라고. 그게 분노죠.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이공계 인문학을 하지 않고 과학을 하시는 분들, 인문학 하시는 분들 어떨 때 참으로 백해무익한 사람 취급도 합니다. 아니 의사가 자기의 목숨 정말 그 위험 무릅쓰면서 환자들 고쳐놓는 거 보면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이게 실학이잖아요. 실학.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치인이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어쨌든 의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와서 정치를 하는데 와서 하는 정치는 그 인문학이고 문학 쪽이고 인문 쪽이죠. 인문 쪽. 이쪽은 사람 고치는 쪽은 이학 쪽입니다. 이공학 쪽, 과학 쪽이죠. 그래서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이름 또 뭡니까 이게 경영이라는 이름, 인사라는 이름 이런 것들이 사회의 관념적 지배 구조, 지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그 하부 구조로서 과학, 이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무슨 과학자라 그래서 인문학적 가치관을 안 가지고 살 수는 없죠. 뭐 그래서 이제 역사도 배우고 하는 거니까. 제발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세상을 다 하는 것처럼 절대로 좀 안 떠들었으면 좋겠다. 뭔가 아는 것처럼 떠들면서 정말로 모르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사회학,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구분 못하면서 사회주의 정부 하려고 무슨 거품을 물듯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남들을 지배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 그 치졸한 짓거리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조그마한 권력 하나 잡은 것이 세상을 다 잡은 것처럼 제발 의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민을 위한 정부인 것처럼 하면서 내용은 절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다 공개하려고 그러고 투명하려고 그러고 어떤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높이 평가하죠. 어느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죠. 마음과 마음이 다가서려고 하는 건 좋은데 내용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거짓과 우상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 사이에 아직도 큰 줄기로 흘러내리고 있는 조선시대 훈구파와 살인파처럼 지금도 보수와 진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보수하면서 진보 사회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보수에서 자기들은 아웃사이드가 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진보를 비난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뭐냐 선택받은 혹은 사회적으로 지배자적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누구나 자기 의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 뭐 저도 마찬가지죠.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거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내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며 하는 것도 알아야죠. 그래서 좀 살아갈 때
조금 욕심 좀 줄이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제발 남들이 거짓과 우상에 빠지지 않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해대는 거짓말 좀 덜 기만에 좀 덜 넘어가고 종교라는 직업이죠. 변호사, 법무사처럼 목사도 똑같은 봉급 받아가는 직업 아닙니까? 말했듯이 이슬람은요 사회적 직업이 없으면 목회자 못하게 합니다. 다 이게 직업 최소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가는 것은 구분하겠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좀 거짓하지 않는 세상, 정말 마음으로 다가서는 세상,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의 노려놓으려고 노력하는 세상. 나누지 않으면 살아가기 참 힘든 게 인간인데 그것도 안 됩니다. 나누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마음과 감정과 삶을 나누지 않고 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좀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